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혈당 관리 비법.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신가요? 입이 자꾸 마르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시진 않나요? 혹시 그러시다면 몸에서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80살이나 넘으신 어르신들 중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설탕은 절대 안 먹어. 단 건 손도 안 돼. 그 말씀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음식들 때문이에요. 당뇨에는 단순히 달콤한 맛만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밥, 빵, 국수 같은 흰 탄수화물도 당을 확 올려버려요. 게다가 요즘은 음식에 숨어 있는 숨은 당분들이 너무 많아요. 달지 않아도 심지어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도 혈당을 훅 올려버리는 음식들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설탕은 안 먹고 현미밥만 먹어. 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과일을 드시더라고요. 사과도 좋고 배도 좋지만 과일도 당분이 많으면 혈당 확 오릅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셨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걱정부터 앞서실 거예요. 그럼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조건 굶는 얘기도 아니고 힘든 식단 짜는 법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쉽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음식은 피하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먹자. 이런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알면 혈당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당뇨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해 본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방법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덜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만 먹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당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럼 설탕은 입에도 안 대야지. 이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설탕만 안 먹으면 당뇨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뭐든지 조심해야 하니까 단 건 철저히 피하시죠.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위험한 음식은 따로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80 넘으신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오신 분인데 병원에서 당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사탕이며 과자며 다 끊으셨어요. 식사 때마다 흰쌀밥 대신 고구마만 드시더라고요. 고구마는 몸에 좋다잖아요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혈당이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구마가 가진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고구마는 생각보다 혈당을 훅 올리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익혀서 먹으면 그 수치는 더 올라가죠.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음식들이 혈당을 슬금슬금 올리고 있어요.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말이에요. 단맛이 안 느껴지니까 경계심이 사라지죠. 하지만 몸은 정확히 반응합니다. 혈당은 오르고 합병증 위험은 커지고요. 에이, 설탕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뇨는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생활 속에서 작지만 정확한 실천을 해야 관리가 됩니다. 당을 올리는 음식엔 어떤 게 있고 우리가 평소에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던 음식들 중 어떤 게 조심 대상인지, 또 하루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오름세를 훨씬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혈당기를 써보면 깜짝 놀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죠. 우리 건강은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약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다고요? 설탕만 끊으면 당뇨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 말 혹시 오늘 아침에도 속으로 중얼거리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설탕, 사탕, 단 음식은 입에도 안 대십니다. 단 건 죄악이다 싶은 마음으로 아예 손절하시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설탕을 피하면서도 혈당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설탕보다 더 무서운 음식들이 지금도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 단맛은 안 느껴지는데 몸속에서는 혈당을 훅 올려버리는 음식들이요. 특히 고구마, 바나나, 흰죽, 식빵, 국수,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이게 왜? 하실 수 있지만 이 중 몇 가지는 익히면 혈당을 설탕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올립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영희 할머니라고 당뇨 수치 잡겠다고 고구마를 아침 저녁으로 드신 분인데요. 하루는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원인은 고구마였습니다. 당분이 낮다고 믿고 드신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마치 겨울에 장갑은 꼈는데 외투는 벗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몸은 여전히 추운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뇨는 조금만 방심해도 확 치고 들어오는 병입니다. 한번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눈, 신장, 심장까지 차례차례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혈당을 진짜로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무서우면서도 알고 나면 안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속이는 숨은 혈당 폭탄들,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특히 식사 순서와 식습관 변화의 힘을 사례와 함께 자연스럽게 풀어드립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달라지는 혈당. 자, 이제부터는 진짜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에서 조금만 순서를 바꿔도 놀랄 만큼 변화가 생깁니다. 제 지인 중에 기철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뒤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어요. 혈당이 들쑥날쑥해서 식사 후에 현기증까지 느끼셨죠. 그런데요, 제가 식사 순서를 딱 하나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식사는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편하냐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식곤증도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냐고요? 마법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냥 밥부터 후다닥 먹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순서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간단합니다. 풀고기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물, 쌈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를 드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식단처럼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반찬에서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 맞춤형 혈당 관리법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식사 순서를 지키면 식후 혈당 급등도 줄어들고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몸이 덜 피곤해져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도 이 식사 순서 바꾸기는 꼭 권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기 전 한 젓가락이라도 나물부터 먼저 먹는 습관,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기철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 드셨죠? 사실 이 방법은 병원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도 요즘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약을 바꾸기 전에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식사 순서 외에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팁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렸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는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빨리 드세요. 배가 고프니까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이게 혈당을 확 올리는 가장 큰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나를 씹을 때 30번 이상 씹는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천천히 꼭꼭 씹으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죠. 그래서 나중에 간식 먹고 싶은 마음도 덜 생깁니다. 두 번째는 국물부터 먹지 말기. 특히 흰죽이나 미음 같은 걸 먼저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몸이 속는 거예요. 처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위장은 좋아하지만 혈당은 금세 올라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어르신들 중에 밥 드시고 바로 눕는 분 많으시죠? 그게 제일 위험한 습관입니다. 밥 드시고 나서 설거지 조금 하시거나 거실을 왔다 갔다 5분이라도 걸으시면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요즘은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식사 후에 마당이나 아파트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아요. 꼭 운동복 입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 먹고 몸 한번 움직이자. 이 생각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약 잘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습관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철 할아버지가 식사 순서 바꾼 뒤로 몸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했죠. 근데요, 딱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을 드셨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나물도 없이 비빔국수 하나 딱 나왔대요. 에이, 오늘은 그냥 먹지 뭐 하시고. 국수부터 후루룩 드셨는데 그날 저녁에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에 열이 확 올랐대요.
당뇨약 부작용인가 무슨 큰 병 생긴 줄 알고 동네 의원 가셨는데 혈당이 260까지 올라가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오늘 뭐 드셨어요? 비빔국수요. 아이고, 밥부터 먹은 셈이네요. 그제야 알게 되신 거죠. 이게 단순히 순서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그 새 습관에 적응했다는 걸요. 이제는 채소부터 먹는 게 당연해진 몸이 갑자기 국수부터 받아들이니까 확 당황해서 혈당이 급등한 겁니다. 기철 할아버지, 그날 이후로 깨달으셨대요. 이거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길들여졌다는 증거구나. 그 뒤로는 외식하실 때도 꼭 김치라도 먼저 먹고 국수는 반쯤만 드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 다들 에이, 그런 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시다가도 하나 둘 따라 하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삼촌댁 어르신은 처음엔 나는 국을 좋아해서 순서 못 바꾼다 하시더니 고춧가루 팍팍 든 된장국 한 국자 먼저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는 에이구, 진짜였네 하시며 먼저 나물부터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바뀌면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뇨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싸우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무기를 바꿔야 해요. 그 무기가 바로 이 식사 순서와 식사 속도, 그리고 식후 움직임입니다. 공복 혈당의 비밀. 기철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시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론 나는 과일도 많이 안 먹고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높지?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 80 가까운 연세에도 참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세요.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하시고 간식도 거의 안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공복 혈당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저녁도 일찍 먹고 밤에는 물만 마셨는데 왜 아침마다 혈당이 150이 넘게 나와요?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여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군요. 나는 단 건 싫어해서 초콜릿 같은 건 안 먹어요. 대신 자연스럽고 몸에 좋은 과일, 배랑 감이랑 사과는 하루에도 꼭 챙겨 먹죠.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과일이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당분이 많다는 사실? 특히 밤에 드시는 과일은 몸이 활동을 안 하고 쌓아두기만 하니까 자고 있는 동안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김 여사님은 과일을 식후 간식처럼 하루에 3번, 심지어 저녁 드시고도 드셨던 거예요. 특히 감, 바나나, 포도, 배 이런 건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이라서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사님, 과일은 좋지만 양과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되도록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밤에는 과일을 쉬어주는 날도 꼭 만드세요. 그 후로는 하루에 한 번 사과 반쪽 정도만 점심 드시고 나서 드시게 바꾸셨는데요. 며칠 만에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려 20에서 30 정도가 차이가 나더랍니다. 김 여사님, 그 다음 모임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당뇨보다 감이 더 무서워졌어 하하.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속엔 정말 큰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일,
도대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사과 반쪽은 괜찮고 감 한 개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냥 대충 먹고 말지. 이 말도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쉽고 편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과일은 주먹 하나만큼 하루 한 번, 밝을 때 먹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먹 하나만큼이라는 건 우리 손으로 딱 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사과 반 개, 작은 바나나 한 개, 포도는 15알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건 밝을 때 드시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빛이 있을 때 먹으면 몸이 그 당분을 에너지로 써주기 때문에 혈당이 확 치솟지 않아요. 반대로 해가 지고 나서 드시는 과일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이나 혈당으로 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당뇨 관리에는 오히려 안 좋은 습관입니다. 공복에 과일부터 드시면 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일은 밥 다 먹고 나물 다 먹고 배 좀 꺼질 때쯤 디저트처럼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갑자기 짜증나는 일도 줄어들어요. 이게 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당뇨라는 게 참 얄궂죠. 좋다는 음식 먹다가도 오히려 혈당이 치솟고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질 않으니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복잡한 이론보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만 드세요. 불에 직접 구운 고구마는 당 지수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선 푹 찐 고구마를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식사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음식을 받아들이는 순서를 기억하니까요. 셋째,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것으로 양은 한 줌 이하로만 드세요. 건강한 간식도 지나치면 독이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아침 공복에는 꼭 따뜻한 양배추찜으로 시작하세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주니까 몸이 하루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간식은 무조건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걸로 드세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나 방탄홍차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간식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